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육중전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중국 공산당은 예고한 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런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상당히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대를 하고 봤는데요. 매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어에는 타오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뭔가 말은 상당한 분량의 말을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런 상투적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말만 하는 형식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 조양, 조양 이런 말을 하는데 뜻은 오랫동안 흠모해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양, 오랫동안 흠모했다 이런 말은 사실 하기 어렵죠. 그냥 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번 육중전의 결과를 소개를 한 기자회견이라든가 그 전날 발표된 육중전의 공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타오화로 점철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두세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많은 중국 전문가도 계시고 또 중국 전문 기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의 행간을 읽고 또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망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굳이 요점을 잡으라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의, 이 결의가 이번 육중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그 결의의 내용이 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같은 내용을 전했고 추가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을 조타수다 그리고 인민의 지도자다 라고 부르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속적인 지도력을 지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선례를 깨고 당 주석 3연임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중국이 시 주석을 역사적 성과 그리고 역사적 변화를 촉진한 핵심 지도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내용으로 100년 전 창당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업적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결정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결의를 추진할 만큼 충분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 마찬가지로 역사적 결의를 만들어낸 마오쩌둥 그리고 덩샤오핑과 대등한 위치에 놓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죠. BBC는 중국의 공산당 육중전해가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세 번째 역사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유사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이러한 결의를 통과시킨 세 번째 중국 지도자가 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 내 위상이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마오쩌둥 그리고 그 대를 잇는 덩샤오핑 이들과 대등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이 개인 숭배로 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RFI가 초점을 맞춘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육중전해 후에 중앙통신이 시진핑 주석을 중국 공산당 제5대 지도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기보다는 중국 공산당 신시대의 첫 번째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전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자신이 창안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이른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보도를 한 것이죠.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리고 있는 그 반중 유튜버 중에 한 사람 왕제는 우선 이번 육중전해가 시진핑 주석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결정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육중전해 이전에 중국 전문가와 미디어들이 예상했던 사항, 즉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3단계론, 세 지도자 체계가 이번에 100% 구형되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밖에서 보면 언제나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마치 과거 우리나라의 그 유신체계와 같이 상명하복식의 일사불란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정작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언제나 사상과 이념이 충돌하고
그리고 권력 투쟁이 있어 왔죠. 실제로 이번 6중 전회에서 장쩌민 시대가 비판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설령 비판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쩌민의 3개 대표 이론이라든가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적 사회발전론 같은 그런 개념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6중 전의 공고, 또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러한 3개 대표 이론이나 과학적 사회발전론 같은 것이 모두 거론이 됨으로써 적어도 시진핑 주석에 의한 과거 지우기 또는 과거 부정, 이런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시대에 대한 비중, 이것은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이것을 왕제는 이번 발표문에 나타난 각 지도자들을 언급한 문장의 분량을 분석해서 그것을 시사를 했죠. 소위 메타데이터 분석입니다. 왕제는 이번 발표한 공보가 총 6,800여 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마오쩌둥의 건국 과정에 대한 그 부분에 할당된 분량이 456자, 건국 이후부터 소위 신중국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427자, 그래서 합계 883자를 마오쩌둥에 할애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덩샤오핑에 대한 부분은 대폭 줄어들어서 356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쩌민에 오면은 더 줄어들어서 263자, 후진타오 전 주석에 와서는 198자의 묘사에 그쳤죠. 그렇지만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라고 해서 또 평가한 분량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두 지도자를 합쳐서 400여 자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보충이 된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674자 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를 했죠. 그래서 단순히 이 분량으로만 이렇게 해서 본다면 역대 지도자에 대한 평가 순위라고 할까, 중요도라고 할까, 이것이 마오쩌둥, 시진핑,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이제 이런 순서가 되는 셈이죠.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 가운데에는 이번에 거론된 중요도가 마오쩌둥, 시진핑, 후진타오, 덩샤오핑 이런 식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RFI의 관점이 더욱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RFI가 제기한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지도자로 인식되려고 한다는, 이것은 이번에 타오화로 가득 차 있는 6중 전회에 대한 여러 글들, 이 글들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시진핑 주석 그룹이 아닌 다른 계파에서는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를 격하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시진핑 그룹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서로 상충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상충하는 생각을 절충하는 방안, 말하자면 변증법적으로 찾아낸 거죠. 그것이 바로 시진핑 이전 시대와 시진핑 이후 시대로 나누고, 시진핑 이전의 중국 공산당 100년, 그리고 시진핑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공산당 100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절충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앞선 100년 중국 공산당 2대 목표가 있었죠. 그게 하나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었고, 또 하나가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샤오캉 사회 건설을 마지막으로 이뤄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시진핑 주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100년을 완성한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다,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앞선 100년의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장쩌민 주석 그룹과 후진타오 주석 그룹도 최소한의 대우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진핑 주석 그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100% 달성되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면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음 100년의 첫 번째 지도자가 시진핑 주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연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서 역사 결의를 이끌어낸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 두 사람이 종신 지도자의 지위를 누렸던 것을 볼 때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종신 지도자의 지위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시사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20대에서 중국의 새로운 수뇌부,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도 이런저런 가정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20대가 열릴 때까지 약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날지는 사실 짐작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시진핑 주석 그룹 쪽의 권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재로 볼 때는 틀림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공동부유, 중국몽, 위대한 중국 부흥, 국진민퇴 이런 키워드들이 주요 정책 방향이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더 구체화돼서 나갈 수 있다면 이번에 부분적으로 강화가 된 재산세 성격의 부동산세 제도도 더 진전돼서 한 걸음 나갈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완성하고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그런 명제하에 양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